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과 그리고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 지자체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지 약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전북 총선에서 가장 큰 격전지 중 한 곳이었죠. 바로 전주 병입니다. 이곳에서 5선에 도전했던 정동영 전 의원을 꺾고 그리고 민주당의 재선에 도전 성공한 김성주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먼저 JJC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 TV에는 처음 출연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다시 일하게 된 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5월 30일 30일부터 시작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은 선역전이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000표가 약간 안 돼, 980여 표, 예, 그 정도의 표로 아깝게 이제 낙선을 좀 하셨다가 이번에 새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구 주민들께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선거는 사실은 전쟁이 아닌데 네. 자꾸 전쟁으로 비유를 바라보는 하죠. 시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좋은 경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와 과거가 좀 달랐던 점은 예, 유권자 의식이 굉장히 많이 고양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되게 뭘 해주세요라고 후보를 만날 때 예,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세요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요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의식이 아주 강화된 것이죠. 네, 네. 그 전에는 대표한테 부탁하는 그런 요청이었다면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라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결정했다. 네, 누구를 찍을지 네, 잘해야 된다라고 네, 요구한 거죠. 이런 현상은 과거에 저도 경험했던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당당한 유권자 의식이 생긴 건 아무래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확실한 주권자로서 인식을 네.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꼭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이제 김 당선인 같은 경우 당선인 신분이죠. 아직은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하는데 사실 김 당선인은 선거를 7번 정도 나오셨죠. 네. 이걸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98년도인가요? 96, 예. 1996년도인가요? 예. 그때 전주시 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떨어진 적이 있죠. 예. 그리고 도의원, 예. 예. 세 번째 전북 도의원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인 정치계에 이제 입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권자 지역의 정치적인 의식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20대 총선에서 정동영 의원에게 진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당의 바람이 아주 돌풍이 좀 불었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 역학관계라든지 여기 선거는 전쟁은 아니지만 바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실제로 이제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네.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죠. 네네. 안철수 새정치하고 또 호남 지역주의가 결합하면서 민주당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저도 피로감도 많이 느꼈어요. 선거 초반까지만 해도 여론조사가 앞서다가 중반 지나면서 막판에 국민의당 바람이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패했던 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저는 바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유권자의 바램으로 봅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 예, 예. 또 지역 발전을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서 이루려고 하는 전북 도민의 열망, 네. 그다음에 좀 낡은 정치를 배격까지. 그만 보고 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그러한 유권자의 인식들이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바램으로 네.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은 바람이었다면 이번에는 유권자의 바램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같은 바람입니다. 같은 바람인데 틀리는군요. 예. 바람이 부는 바람하고 예. 요구를 하는 바람하고 그 차이인 예.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바라는 예. 그 악중한 책임을 부여를 이제 한 거죠. 예.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의정 방향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좀 움직이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 좀 여쭤봅니다. 예. 저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네. 대한민국을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이상을 안고 현실정치에 참여했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태어난 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본격적 국회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활동과 전라북도를 균형 발전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제 더 이상 낙후, 소외 이런 표현 쓰지 말고 네. 당당하게 다른 지역과 경제하고 협력하면서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두 가지 목표 아래 활동할 것입니다. 복지국가. 김성주 당선인께는 항상 달라붙는 게 있죠.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것이 보건복지위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탄소 관련해서 19대였죠. 19대 맞죠. 예. 그때 막 초선이었음에도 상임위 간사를 맡는 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 건 상임위 간사를 맡는 것이 아마 관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간사를 맡으면서 사실 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이 분리를 시키려고 그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분리를 시키려고 참 여러 가지 시도가 참 많았었는데 그걸 지켜내셨던 거죠. 그 부분들이 참 인상적으로 남는 게 있는데 그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또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스스로 좀 성실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외모를 보는 건 다르게 아주 집요함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이제 상대 정당에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성실함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집요하게 활동하는 사람 이런 실천을 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내려오게 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 구호가 됐으면 좋겠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 같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대선 공약을 제가 2012년에 제가 직접 냈습니다. 그걸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받아들였고요. 그 후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낙선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당시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을 상대로 싸워서 2013년 6월에 국민연금법 상에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락전한다고 못 받고 맞습니다. 오게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불가능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기적적으로 그 일이 실현된 겁니다. 먼저 누군가는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집요한 노력, 네. 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체험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이제 그 금융 중심지와 함께 탄소법과도 예. 당선자와 어떤 예. 인연이 예. 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탄소법 개정이 이제 소위 예. 통과가 됐는데, 예.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죠. 예, 통과가 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가 될지. 예, 얼마 전에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 소재 네. 법안이죠. 네.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은 국가가 설립한 이렇게 탄소 융합 기술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 골자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탄소 소재 산업의 연구 개발의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과가 잘 안 됐던 것은 현재 정부는 산업마다 별도의 국책 연구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을 총괄하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집중된 R&D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를 또 별도로 하게 되면 분산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통과가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에다가 담았군요. 유연성을 담은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탄소 소재 법안은 제가 19대 국회 때 제가 야당 초선 의원 시절에 제가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네. 재정법을. 네. 그리고 그렇죠. 불과 2년 2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되다가 제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5월 마지막 국회에서 기적적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과된 법안의 기초를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당시 만든 법안이고 기준이 이번에 개정 법안이 또 통과가 된 거죠. 예. 아까 이제 그 분산된다, 이 탄소와 관련된 산업이 분산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여당에서 대구였었죠. 예. 그쪽 지역과 이게 전라북도와 이 경쟁으로 분산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뭐 약간 그런 측면도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계속 인프라 얘기를 부족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도 안 해주고 밀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인프라가 자생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먼저 선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지 사실 어떤 게 선인지는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힘이 없다는 이제 그런, 그리고 여당일 때는 어떤 이런 논리처럼 또 야당이었을 때는 우리는 여당이 아니니까 힘이 없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역차별이라든지 있어 왔었던 게 차별이 있어 왔던 게 이제 지난 과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선후 관계, 네. 그러니까 자생 노력이 있어야 되냐, 외부 지원이 있어야 되냐,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냐라고 논할 텐데요. 과거에는 국가의 힘이 셌을 때는 민간 기업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가능했었거든요. 박정희 시대에는 울산은 현대조선차, 조선소 자동차, 구미는 전자, 포항은 제철 이런 식으로 가능했겠죠. 지금 기업이 입지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정책적으로. 세상이 바뀐 거죠. 자, 그럼 전라북도 같은 낙후 지역은 어떻게 해야지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경제 활성화 이룰 것인가? 굉장히 고민의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과연 뭐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국가와 정부가 기업 보고 어디로 가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달라진 조건에서 우리가 전라북도를 발전시켜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처음에 누군가는 꿈을 꿔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이 뿌려지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키우고 그리고 열매를 따는 긴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전라도의 지도자들은 뭔가 가져오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끝나고 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했던 사람도 관심이 없고 도민들도 관심이 없고 언론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그 뒤에는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전라북도에 과연 필요한 사업이 뭐냐 앞으로 전략산업, 핵심산업, 주력산업이 뭘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을 전부 이전시켜서 금융도시, 금융산업을 키우자고 하는 노력을 최소한 10년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기금본부가 내려온 지 딱 3년 됐거든요. 이제 시작인 거죠. 네. 그거를 계속 해나가죠. 관심을 가지고.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탄소 산업을 초기에 투자해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도 들어서고 효성이라고 하는 생산시설도 들어선 거고 이제는 국가 R&D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탄소 산업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짧은 생각을 가지고 이벤트 성격으로 보면 절대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작이다. 그거를 제대로 뿌리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누군가 붙잡고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발전과 체계적인 계획으로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말이 나왔으니 어차피 나왔으니까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의 지자체장, 단체장, 광역단체장의 지나온 과거 행적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어떤 10년, 20년, 30년의 100년의 플랜을 갖고 뭐 당선자처럼 어떤 탄소법과 금융 중심지라는 일관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벤트의 정책을 많이 해서 도민의 실망감과 그리고 박탈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지요. 거기에 이제 지난 정권에서 정부 차원에서조차 우리는 아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택공사를 두고 뺏기는 그런 과정을 TV를 통해서 직접 지켜본 그 당사자들인데 그런 이제 정치인들의 전국 정치인들의 이제 무능력에 대한 원망감이 아직까지는 이제 남아 있음에도 그래도 좀 발전을 시켜달라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누군가 계속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 집요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도지사일 수도 있고 시장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전라북도를 끌어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실천하고 그 분의
역할이 끝나면 또 후임자가 그거 이어서 계속 해나가는 그게 저는 지역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북도는 끊임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네. 그거 중앙의 시각을 보면 떼쓴다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전라북도는 왜 노력하지 않고 해달라고만 하느냐 이런 반문을 저는 많이 얻었거든요. 지금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갖고 그걸 우리 스스로 뭔가 좀 만들어내고 예. 토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해줘라는 식으로 매달리면 중앙정부도 지원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노력이 먼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네. 전라북도가 정말 낙후에서 벗어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지도자부터 쳐야 된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강한 의지가 있구나. 저 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중앙정부 입장에 생길 거고 그러면 과감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루어져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의 당선인들은 초재선 의원들이 답니다. 삼선 의원들은 다 힘 있는 삼선 의원들은 다 이제 뒤로 물러나 주시고 초선, 재선 그 중에 이제 당선인께서도 이제 재선으로 이제 하시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초선, 재선 의원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발휘가 될지 어떤가요? 그런 좀 우려들을 네. 일부에서 하시는데 국회는 뭐 선수가 네.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선수가 좀 많을수록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죠. 네. 당 대표 같은 지도부가 될 수 있는 그 조건도 갖춘다고 봐야 되겠고 실제는 이 일을 하는 건 거의 초재선입니다. 3선 이상은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장은 맡지만 네. 장은 또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리더 입장이지 실제 일은 거의 초재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의원들이 다 초재선인데 오히려 과거 다선 의원들이 많았을 때보다도 저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을 자신합니다. 제가 초선 때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 초선 의원이 국민연금법을 고쳐서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게 하고 탄소산업법을 재정법을 발의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중진 의원도 하기 못하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정합니다. 어떤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선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이달 말부터 6월부터는 21대 국회의원으로 새 출발을 정말로 이제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4년간의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요. 그 4년간의 시간 얼마만큼 무엇을 해 놓고는 싶다. 예. 예, 이거는 내가 이 4년 임기 동안 반드시 이거는 해놓고 싶다는 게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당시에 네. 두 가지 이상과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복지. 하나는 균형발전 국가를 만들겠다고 예. 하는 목표가 있는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이 초입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네. 기초를 닦겠다고 예, 하는 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도 예. 우리나라 복지제도 개혁과 전달 체계를 확고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잘 갖춰진 사회 안전망 하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살든지 같은 기회를 갖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가지 않아도 네.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여기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들을 이뤄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이제시 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민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께 인사 말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만큼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낙후와 소외로 표현하는 대신 희망과 기대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미래, 행복한 삶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탄소와 금융, 복지 전문가라는 평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주병 김성주 당선인을 모시고 이 자리를 대해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여쭤본 우리 전라북도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집요한 노력과 그리고 열정으로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역 현안과 그리고 발전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 지자체를 말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제제시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